자, 477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person who wrote of a building. 건축물, 빌딩에 관해서 글을 쓴 어떤 사람이 brings gladness to the viewer. 그렇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건축물. 건축물을 보면 우리가 기쁠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remind us,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를 for 또는 of the importance of beauty in human life. 우리 삶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remind가 동반하는 전치사는 뭐죠? of죠. 그렇죠. 첫 번째는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remind라고 하는 동사의 용법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용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해보면은요. 이 글은 아마 두 가지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축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러한 글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냐면은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시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죠? 어디로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Biologists account for the human desire for art. 이번에 누가 나오냐면은 생물학자가 나와요. 생물학자가. 그럼 아까 전에 빌딩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 즉 아마 뭐 건축가들이든 뭐 예술가든 뭐 미술가든 모르겠지만 이번에 누가 나오냐면은 생물학자가 나와요. 생물학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들의 뭐 생물학이든 건축학이든 이러한 어떤 직업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in other terms, 다른 관점에서 human desire for art, 예술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바램, 욕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아까 뷰티라는 말이 있었죠. 이번에는 뭐가 보여요? 아트가 보이죠. 아트가. 그럼 이 글의 방향이 아마 어슴푸레하게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뷰티 내지는 아트 쪽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뭐 빌딩이다. 아니면은 뭐 바이올로지다. 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Curious, active and inventive. 호기심이 있고 활동적이며 뭔가를 inventive, 발명해내기를 좋아하는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 constantly explore,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고 in so doing, in such doing, 그렇게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지금 doing이라고 하는 어떤 동사적인 거를 꾸며줘야 되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so는 부사요, such는 뭐라 그랬어?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라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do so 그러겠어? do such 그러겠어? do so지, 그렇지? 그러니까 so doing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죠. 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invent things, 어떠한 것들을 발명해내는데 that appeal to our senses,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 fine art, fine food, fine scents, and fine music.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바로 전 시간은 아니지만 언젠가 한 적이 있죠. fine art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 미술이라고 하는데 뭘 즐겁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눈을 즐겁게 하는 거라 그랬죠. fine food는 뭘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즐겁게. fine scent는 코를 즐겁게, 귀를 즐겁게.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고 감각을 즐겁게 할 때 어떤 말을 쓰는 거예요? fine이란 말을 쓴다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한 기억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fine art를 시각 미술 이렇게 해서는 fine food, fine scent 이거를 제대로 번역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탐험을 하고 끊임없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자, 지금 나온 얘기가요. 세 번째 줄에 아름다움 그랬어요. 네 번째 줄에 예술을 향한 욕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art has mostly been considered. 예술이 나와요. 결국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한 단어로 따져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예술에 대한 글이죠. 예술. 반복되는 단어야. 반복되는 단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in terms of seeking beauty.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there are other reasons. 또 다른 이유가 deeply rooted in human experience. 인간의 경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바 그 이유들로 인해서 예술에 대한 필요를 욕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대세 선행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번역상 따져보면 뭐가 되겠어요? reasons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creat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를 써야 되겠죠. 또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됐죠? 금방 beaut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금방 또 뭐가 나왔어요? needs for art. 예술에 대한 필요, 예술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 글은 계속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글을 되게 싫어해. 내가 옛날에 학생일 때 토플 시험을 볼 때 토플 시험을 보면은 지문이 여러분 수능 보는 것처럼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종류의 지문들이 등장하거든. 제일 싫어하는 지문이 뭐냐면은 예술 관련 지문이야. 뭐 바로크 음악이 어떻고 뭐 로코코가 어떻고 뭐 그로테스크 양식이 어떻고 평상시에 싫어했는데 그 보기 좋겠냐고. 그러나 그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돌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예술. 그 다음 뭐야? 아름다움.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난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이 내가 수업 준비를 해온 것만큼 알고 어떻게 풀겠냐고. 선생님이 준비를 해온 것만큼. 안 되잖아. 여러분 뿌연 상태에서 답을 써야 되고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답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겨우 잡은 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름다움과 예술이에요.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예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verbal versus non-verbal communication. verbal은 우리가 언어를 이용한다는 얘기고 non-verbal은 비언어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는 바로 배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ocietal roles of invention. 발명의 사회적 역할. 발명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 why do humans need art? 인간은 왜 예술을 필요로 하는가? 그럼 정답이 뭐가 갈 것 같아? 지금까지 읽은 것 따르면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우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visual stimulation. 시각적 자극이다. 너무 구체적으로 벗어나 있죠. 그렇죠? 다섯 번째 what is the best way to enjoy fine food? fine food라는 말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지엽적이지. 그러니까 답은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지금 영문과 수업을 할 때 영문과 학생들의 영어 연습이란 과목을 맡아서 하거든. 그 뭐냐면은 전공 학생들의 영어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다시 훈련시켜야 되냐면은 걔들이 이렇게 뿌옇게 돼가지고 3번 쓰고 만점 받아 왔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가 걔네 영어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한다고 착각하니까는 그 미몽을 일깨워주고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뭐만 필요한 거야? 3번만 쓰면 돼. 수험생들한테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키워드란 말이야. 그리고 키워드는 불가피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응.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4번 문장입니다. For one. 한 가지 예를 들자면 humans also reflect on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거죠. The nature of things. 어떤 사물의 본질을 사유하고 The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를 사유한다. Visually and verbally. 시각적으로 됐던 언어적으로 됐던 구두적으로 됐고 We constan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In our need to understand.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In our need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돌아가서 인생에 대한 사유,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얘기가 어디로 돌아와요? 예술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얘기가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예술로 돌아. 그러면 결국 이 글을 갖다가 줄여갖고 낸다면은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여러분 정리. 아트죠. 아트는 왜 필요한 거예요? 뷰티다. 아트는 왜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다. 아트는 왜 필요한 거예요? 바이털 펑션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를 세부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뭐를 필요로 한다? 아트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그거 제목으로 적절한 건 뭐겠어? 예술이 왜 필요한가?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전공 수업하는 대로 이 글을 갖다 낱낱이 다 빨랫줄에 널듯이
느려보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험이 목전에 있으니까는 답을 찾는 데만 집중하자고 일단 키워드를 찾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78번에서는 읽어가면서 정답이 5번인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479번에서 이 they가 누가 될 수 있겠는가? They explain that human beings have very large brains that demand stimulation. 자극을 필요로 하는, 자극을 요구하는 거대한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들이 누가 적당하겠어요? 바이올로지스트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479번은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정답이 차례로 3번, 5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8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t's possible to observe a basic and sometimes unexplainable blank in the animal world. 그렇죠? 가능한 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고급 번역에서 and를 약간 벗의 개념으로 번역할 때가 있다고. 아주 기초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빈칸을 관찰하는 게 어디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자, 이 글 이후에서 동물의 세계가 나와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은 반드시 키워드, 소재, 주제에서 열리게 돼 있으니까. 향후에 전개되는 동물 세계의 무엇에 대한 글이냐 이 말이에요. Some species crowd together. 어떠한 종들은 모여서 require physical contact.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서로. 접속사는 없지만 그러는 반면에 다른 종들은 터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물을 갖다가 뭐 하고 있는가 서로. 붙는 접촉, 붙는 종들, 안 붙는 종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누는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신기하게 나눠지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 즉 이 글은 동물을 갖다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 희한하게 뭐 하는 글이에요? 범주화를 하는 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categorization을 하는 글이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481번에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겠어요? 그렇죠. division이죠. 이 글에 후속하는 내용이 뭐냐? 동물의 범주화 아니냐 이 말이지. 동물을. 어떤 걸로 범주화해요? context species하고 non-context species로 범주화하고 있는 거잖아. 이 글의 메인이. 그렇죠? A번 봅니다. No apparent logic governs. 어떠한 명백한 논리도 category, 범주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into which, 그 범주 속으로 특정 종이 falls, 떨어지는. 그래서 뭐예요? fall into category잖아. 범주화 되는 거잖아. fall into categor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종들은 이런 종이고 여기서는 이제 컨택, 넌 컨택을 하겠지만 어떤 종은 이런 종이고 어떤 종은 이런 거를 할 때 딱 떨어지는 러직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Curiously enough, 아주 흥미롭게도 closely related animal,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이 사실은 belong to different category, 서로 다른 캐테고리에 속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글은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지금 두 단어가 뭐가 보이고 있어요? A번에서 여러분. 캐테고리가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캐테고리가 참 요상하고 신비스럽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뭐가 나오냐면은 The Great Emperor Penguin부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contact species예요. 자, 그 contact species는 B번으로 가볼게요. Conserve heat through contact with its fellow in large group. 큰 집단에서 동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열기를, 체온을 유지합니다. The smaller Adelie penguin. 근데 smaller, 그보다 작은 Adelie penguin이라고 하는 것은 non-contact species. 따라서 it's somewhat less adaptable to cold. 추위에 적응을 emperor보다 잘 못합니다. Other functions served by contact behavior. 이런 접촉 행동에 의해서 serve 되는 다른 기능. 이 접촉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되는 다른 기능.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다라 할 때 잘 쓰는 동사가 뭐예요? serve죠. serve하고 잘 나오는 말이 purpose라는 말이 잘 나오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다. 같은 개념으로 function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지금 펭귄은 펭귄인데 이 펭귄 안에서도 어떻게 컨택, 넌 컨택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C번 가니까 one could guess.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since contact animals are more involved with each other. 컨택한 동물은 서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social organization, 그들의 어떤 사회적 조직과 그리고 아마도 their manner of exploi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이용하는 그들의 방식은 might be different from those of non-contact animal. 비접촉 동물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guess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는 펭귄을 예로 들어서 펭귄 하면 우리가 굉장히 closely related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컨택, 넌 컨택이 있고 그걸 우리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 어쨌든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제목이니까 이 글에서는 동물을 갖다가 뭘로 나눠놨습니까? 컨택, 넌 컨택으로 나눠놨죠? 그럼 여러분 밑에 쭉 보세요. 나눠놓은 거니까 나눠놨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1번 볼게요. 위험성입니까? 두 번째 갈등입니까? 세 번째 관계입니까? 네 번째 reproduction, 뭐 재생산, 번식입니까? 다섯 번째 어떤 단어가 눈에 보여요? categorization. 그 categorization을 주어진 문장의 네모 박스 안에 어떤 단어로 쉽게 또 쓴 거예요? division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고3 수험생들이 수험장에서 필요로 하는 감이야. 아, 이게 내가 100% 클리어하지는 않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읽어가면서 ABC가 그냥 읽혔죠. 정답이 ABC가 되는 거죠. 뭐 순서에 대한 로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순서에 대한 로직을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보다 여러분들이 순서에 대한 로직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했을 때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되는 거지 로직이 없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번역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5번, 4번, 1번 이렇게 되죠. 우리 80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번 주에 상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키워드를 찾아가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다루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지선단화 되니까 480번 같은 경우에도 범주화에 대한 선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 힘들죠? 근데 소재 자체가 5번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아마 잘 득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